여러분, 일주일 전에도 파릇파릇했던 화초가 갑자기 누렇게시든 경우 보셨나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싶어 화분을 옮겼는데 이상하게도 옆에 있던 다육이마저도 죽어가는 경우. 명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안의 생물이 연이어 죽거나 시든다는 건 공간의 기운이 탁해졌다는 신호이죠. 특히 50대 중반 교운기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욱 심각한데요. 교운기는 10년마다 오는 운의 큰 변화인데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말년운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는 사이에 운명의 물줄기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50대부터 시작하는 대운이 말년을 좌우하는 핵심 기둥이 있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60대 이후 안방 마님이 될지 찬밥 신세가 될지가 갈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앞서 말한 생물의 죽음이죠. 화초만이 아니라 잘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식욕을 잃거나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 죽는다면 집안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리학에서의 생기는 곧 재물과 건강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약해지면 가장 먼저 주변 생명체가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에너지 엠파이어의 등장이죠. 요즘 들어 유난히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매번 남편 욕이나 시댁 욕을 늘어놓고 교회구역 식구는 전화만 하면 돈 얘기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내 기운이 약해지니까 기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비겁이 강한 대운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내 재물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시기라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돈의 가출이죠.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닌데 손에 돈이 쥐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 학원비, 남편 용돈, 친정 보탬은 계속 나가야 하는데 정작 통장은 항상 비어 있죠.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쓴 돈이 전혀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재성파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재성을 상하게 하는 대운이 오면 아무리 벌어도 새는 바구니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말년운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50대 여성들의 사주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20대, 30대 대운이 좋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고 관성도 제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일까요? 답은 간단하지요. 젊은 시절이 좋은 운을 모두 다 가족에게 퍼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이고 식상은 자식을 의미하지요. 많은 분들이 자기 대운에서 흘러나온 재물과 에너지를 남편 사업에 쏟아붓거나 자식 교육에 올인했을 텐데요. 그런 결과로 정작 본인의 말년을 책임질 재성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더 잔인한 건 그렇게 희생한 게 사주에 기록조차 안 남는다는 거지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용신손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용신을 남에게 다 썼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쓸 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불운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느라 내 운의 유통기간을 다 써버린 결과입니다. 사주를 보면 50대 중반 이후의 대운에
편제나 정제가 들어와야 말년에 편안하지만 이 재성이 상해 있는 사주가 태반입니다. 젊을 때 재성을 너무 많이 설계했기에 후반 대운에서는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50대에 이 신호를 알아챘다면 오히려 천만다행이죠. 60대 넘어서 깨달았으면 손쓸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부터 운의 물길을 트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의 묵은 기운부터 제거하시죠. 오늘 당장 3년 넘게 안 입은 옷은 모두 다 버리십시오. 특히 돌아가신 시부모님 유품이나 남편의 옛날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묵은 물건이 쌓여있으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화분도 죽은 건 즉시 치우고 새 화초로 교체하십시오.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어야 운도 살아납니다. 둘째, 입을 닫고 지갑을 잠가야 하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일 안 지켜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거나 남편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또 통장 내밀지요.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비겁이 왕성한 대운으로 흐르고 있다면 재물을 주는 순간 내 복이 다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제 나도 챙겨야 해. 이 한마디가 말년운을 살리는 주문입니다. 셋째, 나만의 이름을 찾아야 하지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등산이든 성가대든 뭐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이 강한 대운이 오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죠. 이때 나를 찾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만 살다 끝나는 겁니다. 넷째, 동쪽과 남쪽 방위를 활용하세요. 사주에 목화가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동쪽이나 남쪽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쪽 창가에서 차 한잔 하는 것만으로도 재성을 살릴 수 있죠.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6개월 안에 확실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말년운은 50대의 선택이 70%를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 원국은 바꿀 수 없지만 대운이 흐르는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이라면 앞으로 3번의 대운이 더 남아있죠. 이 중 첫 번째 대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머지 인생 30년을 결정짓는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화분이 시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안 모이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인생을 대청소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상담한 60대 여성 중에 50대에 제대로 개운한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자식들이 먼저 용돈 드리고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딱 하나, 50대에 나한테 집중하자, 이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불길한 신호를 경고등이 아니라 재정비의 신호로 받아들이신다면 60대 이후 친구들이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여러분은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야 라고 웃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보십시오. 5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년의 여왕으로 우뚝 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